오늘은 235쪽에 펴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예, 거기 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월 30일 날이 휴일이죠. 주야 합반을 해서 하루 종일 합니다. 왜냐면 진도가 이리 안 나가잖아. 예. 진도를 빼야 돼요. 뭐 하고 책에도 정리까지 다 소상하게 하고 할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작년에는 올해같이 이렇게 자세히 안 적어줬습니다. 막 3개면 3개, 4개면 4개, 궁금하면 책 봐라. 그러고 말았다. 그 올해는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주는 거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주에 합반을 해서 조금 늦게까지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235쪽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봅시다. 시행방식 종류는 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3가지 방식이에요. 자, 이 시행 방식의 적용 기준에 표를 보세요.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로서 효용정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화, 그 밖의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자, 그게 공공시설을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 쓰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가가 높을 때는 뭘 써야 된다? 환지를 써라 이 뜻이죠. 자,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자, 이걸 시행자에 주면은 시행자가 여기에 개발을 시켜서 이 토지 중에 일부를 갑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경비로 쓰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먼저 환지 방식 하려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지가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은 자신의 토지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싶죠. 그럼 시행자는 낮게 될 수 있습니다. 낮게. 그래 합의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개발된 토지의 지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개발된 토지를 낮게 평가해야 자기한테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근데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높게 평가를. 또 합의가 안 돼요. 자, 경비용 토지를 갑의 토지 중에서 일부러 경비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에 이 경비 부담용 토지 비율을 낮추고 싶죠. 적게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자는 많이 부담시키려고 하겠죠. 뭐 합의되겠어요?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정해야 할 기준이 많고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합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지요. 처음보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사업 경비를 쓰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자, 그런 단점은 보시다시피 절차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저런 것을 다 일일이 다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 개발 이익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왜? 이미 땅값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시켜도
종전 토지 가격의 한두 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수용 사용 방식 보시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써라. 이런 형식적 이유고, 자, 실질적으로는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용 사용 방식은 말 그대로, 자, 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개인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을 다 보상금 주고 일일 수용 다 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 시행자 다 부담해서 이주시켜놓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한지 방식의 장단점과 정반대예요. 일단 장점은 절차가 이는 어떻습니까? 간편합니다. 왜? 수용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수용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 버립니다. 당기고, 그리고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예, 뭐 수십 배, 수백 배.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수용할 때 5,000원에 수용해가 분양할 때는 500만 원에 분양합니다. 평당. 그러면은 1000배가 올랐죠. 이만큼 이익이 많이 생겨요. 단점은 모든 비용은 시행자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가 재정적 부담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자, 이런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인데 이런 장점이나 단점은 시험에 묻느냐? 안 묻습니다. 그럼 열심히 적는데 나 적으라 소리를 안 했다. 알겠습니까? 이래 보고 이해만 해라. 그거 보면은 쓸데없는 참 많이 적어요. 그럼 나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인데 이런 건 뭐 시험이 안 붙습니다 이거.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한지 방식, 혼용 방식 봅시다. 자, 혼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뭐 분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자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이제 분할 혼용이고,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완전히 섞어 쓰는 겁니다. 필지별로. 옆에 있는 토지는 수용 사용, 이 토지는 한지,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것을 미분할 혼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하는 별로 볼 것도 없고, 그 다음 편으로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달 위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은 버리시고, 자, 옆 페이지에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의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등도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이 방식은 절차 간편하다 했죠. 특별한 절차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자, 수용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뭐 특별한 절차예요. 그래서 수용 사용을 자, 누가 할 거냐? 주체.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합니다.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네, 조합은 전부 한지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방식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를 둘로 나누는 공공시행자와 자, 민간시행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은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예. 뭐 수십 배, 수백 배씩 생기는데 민간에서 이 방식을 쉽게 하게 되면 그 개발이 독점합니다. 다시 사회에 한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민간 시행을 하려면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토지 면적 3분의 1 소유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을 민간이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요건 갖추기 힘드니까. 그 시험에서는 여기 3분의 2 소유냐 2분의 1 동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이건 물어요. 한국도시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가 필요하다 하면 틀리겠죠. 예,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수용 절차. 자, 수용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 법에 따라 수용을 하는데, 자, 특례가 하나 인정이 돼 있어요.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가 지분이 어떻고, 누구 소유고, 지목이 뭐고, 어디 위치하고, 면적이 어떻고, 이런 세부사항이 있죠. 이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은, 자, 공시법상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인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목록 고시하면은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금 수용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전부 지급하면 틀립니다. 전부 지급이라면은 결국 환지처럼 되죠. 자기 토지 주고 한집 이 채권 받으면 전부 안 하는데 토지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발행을 합니다. 이 채권은. 그래서 자, 사업으로 조성이 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채권을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행 규모 어느 정도 이걸 발행하느냐?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발행이 됩니다. 초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238쪽 자, 폈습니까? 자,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할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1번에 1번 수용 또는 사용 주체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죠. 조합제에 거기만 줄치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2번에 민간 사업 시행자의 수용 사용 시 동의요건. 자, 줄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줄치고 자, 깔로 떼놓으세요. 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이 수용 사용방식에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민간 시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요건 갖춰라 했듯이. 그래서 거기 옆에는 공공 시행자 할 때 이런 요건 갖춘다 하면 틀리죠.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2번에 3번, 그게 3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용법이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이 수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법에 따라라 이 뜻이죠. 네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특례로서 사업인정고시 특례,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다음 줄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무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직법상 이 사업인정,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은, 자, 이 도시개발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공익사업에 가까우니까 수용 사용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은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된다, 별도로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재결신청 특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수용을 하면은.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채권 발행하는 취지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면은, 자, 이 수용 사용 방식 단점이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랬죠. 네. 채권 발행한 만큼 현금 부담이 어떻습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채권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 부담을 자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 살던 원래 살던 주민은 우리 원주민이라죠. 원주민이 이 채권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이 지역에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발행 조건 등의 1번 발행자 등 보시면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 일부란 말에 주의해야 되죠. 네. 전부 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게 되면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줄칩니다.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사하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채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토지의 수용대금 일부를 이 채권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다 끝났죠. 다 끝나면 갑에게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바꿔줍니다. 자, 직업보정 민간사업 시행자. 자, 민간사업 시행자 거기를 치시고, 및 공동출자범위 시행자는 은행법의 은행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부터 줄칩니다. 직업보정 받아야 됩니다. 민간에서 발행할 때는 직업보정을 받아라 이 뜻이. 발행규모, 토지상환 채권 발행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해야 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자 줄칩니다.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2분의 1 초과되면 전체가 환지처럼 되겠죠. 자, 그래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됩니다. 발행계획의 성립 공고, 시행자는 가로 떼놓으시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내려가서 토지상환 채권 율과 발행 방법. 자, 토지상환 채권의 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시행자죠. 예, 그래서 시행자인 발행자가 정한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정권으로 한다. 그게 줄을 줬습니까? 자, 이거는 김영식 정권이라도 밑에 써야 됩니다. 양도 가능이라 써놔야 되죠. 원래 김영식 정권은 채권 정서에 이 채권은 아무의 채권이다라고 돼 있어요. 채권자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원래 김영식 정권은.
자, 그런데 이는 김행식 정권이라도 양도 사고팔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고파느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상한 채권의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잘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토지상한 채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원부에 기재되면 이전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이란 말이 동그라미.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 발행자, 그 밖에 제3자의 대항을 못한다. 채권에 기재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부에 기재되면 이전이 되고 채권에 기재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번에 밑에 양으로 2번은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밑에 이주대책도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수용이 끝났죠. 사업 대상 필요한 토지 수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두 번째. 자, 수용을 한 장 끝났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제 시험에 늘 주로 잘 노는 것이 이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 개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 제도가 여러분 자주 출제됩니다. 자,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예요. 자, 그래서 사업으로 조성되기 이전의 원래 형태의 토지다. 이 원형지인데, 원형지를 자 공급개발하는 이유는 자 조성되기 전의 토지니까 조성 비용이 안 들어갔죠. 그 조성 비용이 들어간 조성된 토지보다는 가격이 어떻다? 저렴합니다. 저렴한 용지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조성 목적이 없으니까 자 다양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 때문에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급하느냐?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자,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구역의 자 전체 면적, 이 전체 면적에서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전체 면적 3분의 1까지 원형지 상태로 자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형지 개발자에 공급할 수 있죠. 원형지 개발자는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자, 그 다음에 학교,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한해서만 공급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들이 이 원형지를 받아서 다양한 복합 개발해내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또 시험에 묻는 것이 자, 이 원형지는 저렴한 상태의 용지로 공급시켰죠. 이거 개발하지 않고 딱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면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을 제한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국가자치를 얼마든지 매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학교, 공약용지로 공급받은 이런 사람들은 매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자,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원형지 공급 계약일이 자 2017년 1월 1일이었어요. 공사 완료 공고일이 자 2022년 21년 자 2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매각을 제한합니까? 다음 중 이런 조건 하에 원형지 매각 제한일을 바르게 표시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계약일에는 10년 다음 되죠. 10년 다니까 2027년 1월 1일이고 공사 완료 공고일은 5년을 다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026년 2월 1일. 여기 먼저 끝났죠. 요때까지 매각을 못한다 이 뜻이. 네. 자 그렇듯이. 자 책에 봅시다.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그것만 줄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만 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상태로 공급해라 이 뜻입니다. 자 밑에 1, 2, 3, 4, 5 찾았습니까? 가로 묶고 옆에 씁니다. 원형지 개발자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는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줄치고 또는 대통령이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말이죠. 그건 삭제 또는 대통령이 하는 공공기관이라 되어 있죠. 1번은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만 있으면 돼요. 또는 자 대통령이 하는 공공기관은 쓸데없이 들어간 말이다 이 뜻이야. 자 이번에 공공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되어 있죠. 그 공공 있는데 또 1번에 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공공기관. 자 3번의 끝에 지방공사라고 되어 있죠. 4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그래서 4번은 줄이면 그냥 공모에 선정된 자 이래 하면 돼요. 자 5번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5가지 해당한 자를 원형지 개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줄칩니다. 개발계획의 수립한 후에 원형지 공급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조건부 승인도 돼요. 지정권자 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자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배치, 교통처리계획, 기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 조건부 승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 그냥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자, 3번에 세부계획 작성과 실시계획 반영.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 방향과 위 지정권자의 승인 내용, 공급 계획에 따른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 이 세부 계획은 원형지 개발자가 어떻게 원형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걸 자 어디에 반영해라?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자, 4번에 원형지는 매각을 제한한다 그랬죠.
예, 저렴한 용지로 공급시켰기 때문에 매각 제한하는데 원행지 개발자 간로안 줄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의한다 줄쳤어요. 네. 국가지자체는 매각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자,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제한 기간 안에 원행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제한 기간이라 하면 자 줄칩니다. 다음 각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원행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2번 줄칩니다. 원행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이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2번에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이 제한하는 경우로서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매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로 매각해야 되는 사유가 밑에 있죠. 뭐 기반시설 용지로 쓴다든지 임대주택 용지로 쓴다든지 그 밖에 원행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을 설치하게 한 용지로 쓸 때는 승인받아서 미리 팔 수도 있다 이 뜻이. 5번에 원행지 공급 승인 취소 등은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갔어. 자,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줄칩니다. 원행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원행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까지 줄쳤어요. 자, 밑에 해제 사유가 생기면 바로 해제 못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시해 이상 시정 요구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해제 사유 1, 2, 3, 4 갈로 묶어봅니다. 자,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 정한 착수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자, 그건 줄여서 미착수했다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 원행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 계획에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했다. 줄이면 그는 사업 지연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했다. 자, 그건 줄이면 매각 위반을 했다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 세부계획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등 자, 공급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 그럼 그건 줄이면 계약 위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착수, 사업지연, 매각 위반, 계약 위반이 해제 사유인데 이런 사유가 생긴다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죠. 예의상 지정이 못해야 돼요. 자,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원칙은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경기입찰이 아니죠. 뭐다? 수의계약. 예외 다만 줄칩니다.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예의상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합니다. 학교나 공장 용지일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자, 이것도 유찰이 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원행지 공급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은 줄칩니다.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행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시행자 원행지 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선수금에 관한 것은 5, 6월 달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이제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 자, 여기로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은 조성이 된 토지 등을 공급을 해줘야 되죠. 분양을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공급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거냐. 자,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입찰이고. 자, 그 다음 추첨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묻는 것은 공급가격. 자,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거냐? 원칙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데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갈로 뛰어넘으시고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공급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여기에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할 때는 어떤 계획에 따라 공부해라? 실시 구체적 공사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이 실시계획이 아니고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이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하니까 개발 계획 방역이식 계획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김해시에서 김해시장이 대대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 크게 북구 내외동 신대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이 김해시장이, 자,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자, 상업용지 있죠? 상업용지는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 얼마 정도 공급하면 적적할까요? 응?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상업용지는 5% 미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중개하면 나 상가 쪽으로 나갈 사람은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상권부서한테 가장 기초가 뭐냐? 자, 저 지역의 상업 전체, 그 지역 전체에 상업지가 얼마인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럼 어디에 가서 이거 알아봅니까? 시청에 가면 가르쳐줘요. 예. 시청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아, 여기 5% 넘지요? 그거는 장사 안 됩니다. 예. 왜? 상업용지 공급이 많으니까 같은 업종이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5% 미만 지역에 들어가야 상업용지에서 장사가 좀 돼요. 김해시장이 내외동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주택용지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분양하는데 상업용지는 1000만 원에 분양하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상업용지를 조금만 더 공급하면은 수입이 어떻습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5% 미만을 해야 될 걸 갖다가 7% 정도 합니다. 7% 공급해버려요. 내동 신도시에. 그 여기는 이제 한번 언제 시간 나면 내동 신도시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온데 임대예요. 지금 현지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왜? 너무 많이 공급해놔니까 장사로 들어가 보니까 동종업종이 너무 많죠. 망해놔. 6개월도 못 버팁니다. 그리고 공실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가봤는데 그때도 도시개발 사업한 지 10년에 저런데도 임대 그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진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너무 많이 용지를 공급해서 그때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장이 사업을 하면서 상업용지 공급을 많이 시켜버렸어요. 그런 폐단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니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실시에 구체적 공사계획 있죠? 여기에 맞게끔만 공급해야 됩니다. 자, 공급 방법 내려가서 원칙은 조성토지 공급 줄칩니다. 어떤 방식? 경쟁입찰 방식이고 예의 추첨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2번 끝에 줄칩니다. 공공택지.
3번 자 끝에 줄칩니다. 330종 이하 단독주택용지. 4번 공장용지. 이거는 뭐로 한다? 추천, 재복귀 한다 이게. 자 수의계약은 살 사람 팔 사람 1대1 만나서 하는 계약이죠. 1번 체크해서 보시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자 수의계약이 됩니다. 5번 체크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 상환할 때 우리 채권관이면 토지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수의계약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번 체크 경쟁 입찰 추천 결과 2 이상 뭐가 됐을 때? 유찰이 됐을 때. 이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조성토지 가격평가 원칙에 둘칩니다. 조성토지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이에요. 예배 1번 가격 산정 특례 시행자는 다음의 정하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해당 토지 공급 가격은 밑에 줄에 감정평가업자가 자 줄칩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학교 용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단지 조성이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이런 시설 용지는 어떤 가격을 준다?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데 5번에 사회복지시설은 다만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유료시설은 어떻게 해라? 그거는 감정가격 이하로 안 줍니다. 유료시설은 무료시설일 때만 감정가격 이하로 줍니다. 그 이하는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자 책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책에도 보시면은 6페이지 찾았어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두 번째 절차에 보면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설명된 절차 그대로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첫 번째 절차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밑에 보면은 수용 사용 주체라는 말 찾았습니까? 자 수용 사용 주체는 옆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공공시행자는 요건을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민간시행 요건 갖춰야 되죠. 그렇게 뭐 3분의 2, 2분의 1 그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요건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그건 묻습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자 수용 사용 절차에서 특례가 인정이 되죠. 자 우리가 공직법상 사업인정 고시 의제 받을 수 있죠. 뭘 고시하면? 자 그래서 그 옆에는 이렇게 특례 옆에는 하살표 하시고 자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자 공직법상 특례 인정되죠. 세부 목록 토지 세부 목록 고시.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대금지급은 현금이죠. 네. 자 그래서 현금 주는데 그것도 자 봅시다. 현금 대가 있고 또 토지 상환 채권 상환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상환 채권 옆에다가 갈로 열고 김영식 정권 쓰시고 양도 가능이라고 썼어요. 자 그래 썼습니까? 자 토지상환 채권 옆에 김영식 정권 양도 가능.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시행자가 발행하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해 줍니다. 자, 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발행하죠. 네. 일부 지급입니다. 전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분양 토지 건축물의 면적 2분의 1 이내로 발행해야 되죠.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이거 발행하려면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급 보증.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쓰면은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래 썼어요. 자, 그 옆에 착공, 공사 완료, 준공사, 완료 공고 밑에 뭐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는 제목 있죠. 자, 옆에다가 시행자라고 쓰시고. 자, 이 시행자가 이제 원형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하게 하는데, 자, 지정권자, 그 밑에 씁니다.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았죠. 승인 받아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이라고 쓰면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도시활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까지? 3분의 1 이내까지. 그 누구한테 공급합니까?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거 공급시켜야 되죠.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공모예, 공모 선정자, 그 다음에 학교, 공장 용지.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썼어요. 네. 자, 그리고 원형지는 매각을 제한하죠. 자, 매각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매각을 제한하느냐? 자,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계약일을 내서 10년이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5년.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 매각 못하죠. 네. 자, 그래 썼습니까? 그래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협회는 매각 어떻습니까? 가능.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인 개발자 그 밑에 한 줄이 놀라가 모르겠는데 선정은 원칙은 무슨 계약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죠. 자, 그리고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 선정이라고 쓰면 되지요. 자, 요런 딱 쓰면 돼요. 원형지 넣으면 시험에 이긴 넣으면 무조건 넣는다 이거는. 요거 딱 넣어요. 3분의 1 꼭 묻고. 자, 개발자 누군지 꼭 묻고. 자, 매각 제한하죠. 꼭 묻고. 국가 자체 매각 가능하죠. 꼭 묻고.
자, 선정할 때 수의계약인데 학교용지, 공장용지는 뭐? 네, 꼭 묻습니다. 네. 원형지가 나오면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자, 시정권자 승인받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공급하죠.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죠.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의 선정자, 학교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되죠. 매각을 제한하는데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완료 공급일부터 몇 년? 5년. 이 둘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 매각 못하죠. 자, 선정은 원칙적으로는 자 무슨 방법? 수의계약이 원칙.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줬느냐 이랬어요. 자,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전체 면 3분의 1. 원형지 개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갈로리는 5. 궁금한 책봐. 매각 제한한다. 10년 범위 내 끝. 자, 수의계약 이 원칙 예외 경쟁입찰.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이래 썼어요. 근데 올해는 자세히 써주는 이유는 그래서 간단하게 써놔니까 이제 그 써놓은 거 보니까 참 내가 의도한 거 완전히 다르게 다 써놨다. 자, 그래 다 썼어요. 자, 옆으로 가니까 조성 톨딩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 방법, 자, 경쟁입찰 찾았습니까? 자, 그럼 됐습니다. 이게 뭐? 원칙. 자, 그 다음 추첨 찾았어요. 추첨 밑에 4가지 썼죠. 국민주택 규모 용지. 자, 국민주택 규모 용지.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 용지 공공택지. 자, 이렇게 수의계약 밑에까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옆에다가 수의계약. 작년에 이것도 4개, 3개 이래 딱 써주고 말았는데 수의계약은 3가지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공용지 또 토지 상한 채권에 따라서 토지 공부할 때 또 경쟁입찰. 자, 그 다음에 추첨. 경쟁입찰이나 추첨이 2회 이상 뭐가 됐을 때? 유찰. 자, 수의계약 동그라미, 수의계약 옆쪽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 이하로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자,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는 거. 첫째,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자, 공공 청사용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주 단지 용지, 또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단 무료만 되지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뭐 일 안 썼습니다. 뭐 4개, 5개 이라고. 자, 그러면 방금 수용 사용 방식 비용이 다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5, 6월 달에 우리 요약집 수업을 할 때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적은 이유는 5, 6월 달에 어차피 집에 가면 공부도 안 할 긴데 써놓은 거 한번 봅니까? 안 보잖아. 집에 가면. 여기에서 이제 복습시켜요. 한 파트 끝나면 이제 이거 책에도 패러가 써놓은 거 있죠? 계속 읽고 책 보고 읽고 책 보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충분히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자
전체 틀을 대충은 알고 가도록. 그리고 이제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7월달부터는 문제 풀면서 복습까지 다 합니다. 요약집에 5, 6월달 문제 쳐놨죠. 책도 옆에 놨죠. 7월달에 한 문제 풀고 지문 5개 나오죠. 한 문제에. 1번 지문은 요약집 몇 페이지 있으니까 몇 페이지 펴라 해서 복습시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 전 지문을 다 복습시킵니다. 왜?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니까. 여기서 다 끝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지방주로 갑니다. 네.